겨울이 되면 감기 한 번쯤은 다들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감기는 며칠 쉬면 낫는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작은 원룸에 7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가족은 있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고 자주 왕래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열도 있었지만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겨울마다 있는 감기겠지. 며칠 쉬면 낫겠지. 혼자 준비해서 나가기도 힘들고 대기 시간도 길고 괜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밤에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몸에 힘이 빠졌지만 어르신은 계속 참았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서야 어르신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초기에만 왔어도 입원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라서요. 누가 가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겨울철 감염성 질환을 겪으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가 5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증상을 느끼고도 평균 7일에서 10일을 참다가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들은 평균 2일에서 3일 안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5일에서 7일의 차이가 무엇을 만들까요? 감기가 독감으로 번지고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3,000명을 겨울철 3개월간 관찰했습니다. 그중 감염성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의 73%가 증상 발생 후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겨울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외출 자체가 줄어들고 창문도 잘 열지 않게 됩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바이러스는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도 누군가 알아채주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도 뜸하고 방문도 뜸한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작은 감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연락하셨나요? 오늘 아침 안부 여쭤보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70%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5가지 위험 신호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독거노인 건강을 추적 연구해온 김태원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독거 어르신들을 만나고 추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거노인이 늦게 치료받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증상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혼자라서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최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건 알았어요. 근데 혼자 준비해서 나가려니까 귀찮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서 한두 시간 기다리고 다시 집에 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갔다가 큰 병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무서워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독거노인 감염 지연의 본질입니다. 물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이동하고 기다리는 과정 전체가 혼자서는 버거운 일입니다. 심리적 장벽은 더 큽니다. 진단받는 게 두렵고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회적 장벽입니다.
가봐야 해요라고 말해주는 사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가족이 주 2회 이상 연락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감염 증상 발생 후 평균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 1회 미만으로 연락받는 독거노인은 평균 9일 이상 참습니다. 단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차이가 감기와 폐렴을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보내고 계실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과 통화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식사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은 괜찮아라고 대답하십니다. 진짜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자식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신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목소리 톤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감기 초기에는 목이 붓고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독감으로 진단받은 독거노인의 82%가 증상 시작 3일 전부터 가족과의 통화에서 목소리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72세 김영희님 사례를 보겠습니다. 딸이 전화했을 때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잠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라는 대답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흘 후 다시 전화했을 때는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고 그제야 딸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고열과 호흡 곤란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첫 통화 때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이 아프세요? 라고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통화할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바로 체크하세요. 감기 기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목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사량 감소입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먹었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드셨는지는 모릅니다. 감기나 독감 초기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목이 아파서 삼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독거노인 500명을 3개월간 관찰한 결과 감염 초기 증상으로 식욕부진이 발열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68%였습니다. 67세 박철수님은 평소 아침 저녁 두 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응 먹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물만 마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렀더니 냉장고에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식사 여부를 물을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밥 한 공기 다 드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 집에만 계시거나 평소 전화를 자주 하시던 분이 연락이 뜸해지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고려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감염 초기 독거노인의 78%가 평소 활동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75세 이정수님은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연속 경로당에 안 나오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분이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찾아갔더니 이불 속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소 하시던 활동을 갑자기 안 하신다면 전화로 끝내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왜 안 나가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 아침 일찍 일어나시던 분이 늦게까지 주무신다거나 반대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몸살 기운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거나 기침과 호흡곤란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독감 초기 증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노인이 전체의 64%에 달했습니다. 69세 최민호님은 평소 새벽 오시면 일어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침 8시에 전화했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제 늦게 주무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니, 그냥 피곤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찾아가 보니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7.8도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고열로 번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하실 때 부모님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다면 요즘 잠이 안 오세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수면 패턴이 갑자기 바뀌는 건 몸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소한 불평의 증가입니다. 평소 밝으시던 분이 갑자기 요즘 몸이 무거워 기운이 없어 날씨가 추워서 힘들어라고 자주 말씀하시면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아파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대신 돌려서 표현하십니다. 서울아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89%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직접 호소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71세 정미숙님은 딸과 통화할 때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숨이 좀 가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그 증상들이 전부 폐렴 초기 신호였다고. 부모님이 사소한 불편함을 자주 말씀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바로 전문기관에 모셔가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세요. 하루 이틀 차이가 부모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독거 부모님 돌봄 5가지 방법. 신호를 알았으니 이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기입니다. 무작위로 가끔 전화하는 것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8시든 저녁 7시든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도 습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정기적으로 연락받는 독거노인은 비정기적으로 연락받는 노인보다 건강 이상 조기 발견율이 3배 높았습니다. 전화할 때는 단순히 잘 지내세요? 로 끝내지 마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오늘 식사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외출은 하셨는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례님 아들은 매일 저녁 8시에 전화합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점심은요? 산책 나가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라고 물으니 좀 목이 칼칼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 찾아가서 체온을 재고 전문기관에 모셨습니다. 감기 초기였고 이틀 만에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질문. 이게 부모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네트워크 구축하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근처에 사는 이웃분들과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 경로당 친구분, 단골 가게 주인분, 이런 분들께 연락처를 주고받으세요. 우리 어머니 이상해 보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부탁드리세요. 서울시 독거노인 지원센터 조사를 보면 이웃 네트워크가 있는 독거노인은 응급 상황 발생 시 평균 대응 시간이 30분 이내였습니다. 이웃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는 평균 6시간이 걸렸습니다. 68세 박영자님은 혼자 사시는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문을 열어보니 박영자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부모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분들이 눈여겨봐 주신다면 위급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통화 활용하기입니다. 음성통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직접 보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은지, 표정이 지쳐 보이는지, 옷차림이 평소와 다른지. 고려대학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영상통화를 주 3회 이상 하는 가족은 부모님 건강 이상을 평균 4일 빨리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영상통화를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르쳐드리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70세 최정희님은 처음에 영상통화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되지 뭐하러 얼굴을 봐. 하지만 손자가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빨개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세히 보니 정말 얼굴이 붉고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체온을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영상통화가 없었다면 며칠을 더 참으셨을 겁니다. 주 2회라도 좋으니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세요. 부모님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부모님 집에 응급 연락망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119, 여러분 연락처, 이웃 연락처,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처. 큰 글씨로 프린트해서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두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단한 의료기기를 준비해 두세요. 체온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측정하시면 여러분 폰으로 바로 알림이 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가정용 체온계를 갖춘 독거노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조기 대응률이 2.5배 높았습니다. 66세 이철수님 딸은 아버지 집에 스마트 체온계를 설치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체온을 재면 딸 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어느 날 아침 체온이 37.9도로 나왔습니다. 딸이 바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열 있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버지는 별로 안 불편한데 라고 하셨지만 딸은 바로 찾아갔습니다. 오후가 되니 열이 38.5도까지 올라갔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체온계가 없었다면 며칠을 더 참으셨을 겁니다. 간단한 장비 하나가 부모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건강 체크 시스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과 함께 전문기관에 가세요.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폐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작은 변화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정기 검진을 받는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중증질환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챙기세요. 폐렴구균 백신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74세 정순자님은 매년 11월이 되면 딸과 함께 보건소에 갑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간단한 검진도 받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이 크게 유행했지만 정순자님은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방접종 덕분이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매일 전화, 이웃 네트워크, 영상통화, 응급대비, 정기검진.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부모님은 훨씬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에게 감기는 감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감기가 독감으로 번지고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입원하고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발견하고 바로 치료받으면 며칠 만에 회복합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고 큰 고통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하는 전화 한 통. 오늘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웃에게 부탁하는 한마디. 우리 어머니 좀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영상통화. 얼굴 보면서 확인하는 건강 상태.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목소리를 듣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기로 약속하세요. 전화 한 통이 부모님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